그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두 사건은 김영남 부장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수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뭐 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범죄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뇌물 사건이거든요. 뇌물 사건은 범죄 일시 장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 뭔가 그 구멍이 있으면은 아주 가차없이 무죄가 나는 사건이에요. 뇌물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범죄 사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범죄 사실을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범죄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범죄 장소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의 심양에서, 중국의 산둥에서요. 세상에 그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장소 없는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진술한다면서요. 그 왜 사람이 돈 준 거를 기억을 못 합니까? 어디서? 그 사람 맨날 뇌물 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계속 뇌물 줘가지고 기억을 못 합니까? 저 사람한테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이화영이라는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면, 이화영이 아니라 중국 북한에다가 뇌물을 줬다면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이 없는 이 판결문, 그 범죄 사실 공소장입니다. 그걸 수사한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판결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거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그 안부수 판결문에서는 그 나누스에 대한 쌍방울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반대로 이화영 판결문에서는 주가 부양 목적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똑같은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돈을 준 성격을 한 곳은 주가 부양이고 한 곳은 방북 비용 대납이에요.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이런 기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 실력이 없어지고 마구잡이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범죄 장소도 없이 기소하고 완전히 다른, 이것도 그 별로 차이도 나지 않거든요. 이 시차가.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것.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수원지검의 검찰, 윤석열 검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건, 이 결론에 대해서 이런 허술한 판결을 가지고 지금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재판이 있을 텐데요. 이거 수사한 검사들, 기소한 검사들 반드시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항소심, 상고심 열심히 해서 반드시 진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수 증인 잠깐 일어나 오셨어요? 방금 발언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 2019년 5월에 비서실장 취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셨죠? 3월에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하셨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 대북 사업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 거였으면 500만 을 가지고 우리가 왜 보내겠습니까? 예. 오해하고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 사업 쌍방울 관련 대북 사업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엄영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란 예, 서류입니다. 엄영수, 예. 방용철, 예. 김영수, 장석환,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2월 26일 대화 내용자입니다. 예. 여기 12월 27일, 28일 이 당시에 조사 보고서에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 예. 기록서고요. 예. 피의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 프로젝트가 대북 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그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2018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셔놓고 왜 모르신다고 발뺌하세요? 아니, 두 아까- 장짜리 투페이퍼로 다 보고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의원님께서 대북 사업의 대자도 아까 제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오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대북 의원님, 사업에 대한 제가 것은 알고 말씀드리는 있었지만 거는 방북 비용 2018년도 대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월 되기 말씀하셔야죠.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업자한테 방금 쓸 명확하게 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자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아니 들어가세요. 제가 다른 분한테 김광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따가 장경태 바로 그 신청하세요.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잠깐 발언 아니, 제 중지하세요. 질의 시간이 자, 아까워서 그래요. 잠깐만요. 사실 거짓말 발언 중지해 하시니까. 주세요. 아니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는데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 있으면 다음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잠깐 대북 사업의 조용히 대자도 있으라고요!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영수 증인 예. 지금 의사 아니, 제가 진행 발언 잘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아니 자, 장경태 위원님 조용히 제가 하시고.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바꾸려고 왔는데. 엄영수 증인.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아니 제가 의원도 뭘 조용히 하시고요. 위증했다고 하십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엄영수 증인. 예. 지금은 예.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의원님들은 비웃듯이 감탄사 내지 마세요. 아니 저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발언 답변하시고 끝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아니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저 답변 들을 만큼 아니, 답변 발언 받고 중지했어요, 나서 지금. 다른 분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증언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쌍방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대납 그 방북 비용과 여러 가지 이 대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800만 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기소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재산 유출로 기소돼야 될 사안입니까? 국가보안법이나 그 국외재산 도피가 왜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국외재산 유출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환 거래법 3년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봐주기 기소? 명확한 기소 독점권을 악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봐주기 기소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1심 판결문 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세 명의 이 수사 조작과 회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방금 제가 옥상 파티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합석해서 조작에 합심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국정원 문서와 이런 검찰의 이 수사 기록 그러니까 수사 이 기록 등이 분명히 증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수사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이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일신제 예를 들면 김태균 회의록을 전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김태균에 대해서는 해외 뭐 헤지펀드 뭐 전문가다라고 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와 한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신뢰가 있다. 이렇게 다 모든 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김태균이 그 발언의 신뢰성을 그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은 IR 자료를 김태균이 직접 만들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 헤지펀드들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뭐 엄영수 비서실장은 그 자료를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이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네. 그 트레이드하면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심에서 그 저희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매우 좀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출정 기록들, 출정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에 대해서 1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단이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원구치소와 검찰이 모두 협조하지 않았고 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항소심에 올라와서야 이제서야 해당 자료를 얻게 됐고요. 아니 정말 이 범죄의 핵심적 자료를 없이 핵심적 자료조차 없이 그걸 그리고 국가기관의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심지어 예. 수정 기록도 없이 재판부 어떻게 판결하나요? 심지어 그 말이 되나요?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렸고요. 제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불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판사가 본심도 없이 자, 정리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재판을 내리지 네. 않는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런 연속된 네네, 그거 짧게 하세요. 재판에 대한 얘기. 뭐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매우 좀 유감스러운 그 소송지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